안녕하십니까. 시사에서 김재인입니다. 어제 밤에 있었던 대선 토론에 대해서 오늘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토론회는 당연히 사생결단의 시간이 될 것이다 라는 예상이 강했습니다. 우선 선거전 시간이 다 고갈되는 시점이고 이제 열 하루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4,800명 정도가 이미 조기 투표라든가 우편 투표, 부재자 투표를 한 시점이고 양자 간의 여론조사가 계속해서 한 10% 정도 차이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로서는 역전을 할 수 있는 중요한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는 시점입니다. 또 미결정표라든가 스윙 스테이트에서의 표밭을 공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볼 수가 있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든으로서는 지금 배틀그라운드 스테이트에서의 불안한 선두를 달리고 있는데 이것을 확실하게 고쳐야 하고 또 그 고령에 대한 그 투표인들의 의심이라든가 또 고질적인 말실수라든가 이런 걸 안 하고 잘 넘겨야만이 선두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정치평론가들은 이 마지막 디베이트가 쉽게 가지 않을 것이다. 아주 드라마틱한 장면이 연출될 것이다. 그런 예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제 토론회는 큰 불상사나 극적인 장면은 없었고 일반적으로 1차 토론회보다는 훨씬 더 안정되고 진정된 분위기 속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양자 사이의 판이하게 다른 견해는 더욱 분명하게 드러났고 또 그러나 판세를 뒤집을 만한 한판 승부는 없었다 하는 평가가 대부분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어제 언론들의 반응을 보면 보수계 신문인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바이든 코비드과 윤리 이슈에서 격돌했다라고 헤드라인을 뽑고 있고 그러나 토론회는 1차 때보다는 조용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팍스뉴스는 트럼프와 바이든이 헌터 바이든의 의문에 대해서 격돌했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보계 언론인 뉴욕타임스는 트럼프와 바이든이 크게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 조용한 토론회였지만 공격의 수위는 낮지 않았다라고 헤드라인을 뽑고 있습니다. 또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 바이든 극명하게 다른 비전을 제시했다. 마지막 토론회는 덜 악의에 찬 것이었다라고 헤드라인을 뽑았습니다. 이 디베이트가 끝나면 의뢰에 나오는 질문이 있죠. Who won the debate? 이 질문인데 정치평론가들의 의견을 종합한다면은 우선 트럼프가 자신을 해치지는 않았다. 바이든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이제는 시간이 다 고갈된 상태라. 다시 말해서 누구도 어제 넉아웃 펀치를 날린 적은 없지만은 대선전이 이제 시간이 다 됐다. 즉 전국조사 10% 차이, 스윙 스테이트는 이보다 낮은 차이. 이 여론조사가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토론회가 지난번보다 커머했다 하는 평가가 일반적인데 그 이유는 이제 대선 토론 커미션이 토론회 룰을 바꾼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방해하지 않도록 아예 마이크를 끄도록 룰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첫 토론에서 이상스럽게 상대방 발언을 방해하고 끼어들게 한 것이 결국 실패작이었다는 평가에 따라서 그의 보좌관들이 강력하게 스타일 전환을 요구를 했습니다. 결국 그들의 말이 먹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토론의 내용은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러시아 이슈, 헌터 바이든의 뇌물수 수설, 국제 문제, 소셜 시큐리티, 레이셜 저스티스, 개인적인 신상 공격까지 폭넓게 커버가 되었습니다. 주요 언론들이 보도한 토론 내용과 양자의 공반전 대화 내용을 아주 강력하게 간추려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나온 것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 바이러스는 곧 사라지고 백신이 나오게 된다라고 다시 주장을 했습니다. We are around the corner. It's going away. 라고 얘기를 했고 바이든은 금년 말까지 20만 명의 국민들이 추가로 사망할 수 있다 하는 의학계 예보를 또 언급을 했습니다. 사실을 보면은 대부분 주의 코비드-19 감염자가 현재 늘어나고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일리노이주, 시카고도 제약을 오히려 강화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백신이 준비됐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바이든은 트럼프와의 그 무책임한 또 무계획으로 우리는 어두운 겨울로 향하고 있다라고 공격의 수위를 높였고 트럼프가 우리는 이제 바이러스와 함께 사는 법을 배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죽는 것을 배우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We are learning to die with, not to live with 라고 말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차이나타운 거리에서 춤을 췄다라고 비판을 했는데
사실은 낸시가 샌프란시스코 차이나타운 축제에 참석을 해서 거리 행진을 한 적은 있었지만은 춤을 춘 적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둘째가 이제 러시아 이슈인데 트럼프는 바이든이 러시아로부터 350만 달러를 받았다라고 폭로를 했습니다. 헌터 바이든의 회사로 350만 달러를 마스코 시장 부인이 보냈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헌터의 변호인은 그 회사가 헌터의 소유가 아니고 상원조사에서 이 문제가 부패와 관련이 있다는 증거를 밝히지 못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대부분은 헌터 바이든에 대한 트럼프의 공격이 무척 거셀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만 그러나 별 특이한 현상이 없었는데 상원조사에서 별로 특별한 것이 나온 것이 벌써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는 이제 소셜 시큐리티 얘기인데 바이든은 트럼프가 이 소셜 시큐리티의 그 페이롤 텍스를 모두 끝냈다고 주장하면서 바로 이 펀드가 소셜 시큐리티로 들어가는 돈인데 만약 트럼프가 이 페이롤 텍스를 없애면은 2023년부터는 소셜 시큐리티가 파산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사실 이것도 무척 과장된 것입니다. 트럼프가 페이롤 텍스에 관한 행정명령을 내린 것은 금년 말까지 페이롤 텍스를 내려서 근로자들의 수입을 좀 늘려보자 하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넷째로 racial justice, 인종 문제인데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말하기를 흑인 사회를 위해서 링컨 대통령 이후에 가장 큰 혜택을 베푼 대통령이 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언론들이 사실을 확인하면서 결과가 웃기는 얘기다 하는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백인 우월주의자의 공개 비난 요구에 딴청을 한 사람이고 Black Lives Matter 운동과 시위를 법으로 막겠다고 연방 경찰까지 불렀던 사실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불법 이민 얘기인데 불법으로 국경을 침입한 사람들의 이산가족 아이들이 한 540여 명이 부모를 지금까지 찾지 못하고 있다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들이 인간 밀수업자들에 의해서 국경을 침범한 것이다라고 주장하면서 Zero Tolerance, 결단코 용서할 수 없는 정책을 계속하겠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어제 이 문제는 사회자가 2017년, 18년 사이에 미국 정부에서 격리한 545명의 어린이들이 아직도 부모를 찾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나온 답변입니다. 여섯 번째,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이 돈을 많이 벌어서 수많은 집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All over the place라고 공격을 했는데 사실은 바이든이 은퇴한 후에 수백만 달러를 벌은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그의 집은 두 채뿐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일곱 번째, 국제 문제인데 북한 문제에 대해서 비교적 오랜 시간 논란이 있었습니다. 사회자의 질문이 요약을 하면 북한이 미국을 배신했다고 생각하느냐? 이 질문이었습니다. 트럼프는 좋은 관계 유지가 매우 중요한 것이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지 않느냐라고 주장을 했고 바이든은 김정은을 흉악범이다. Thug라고 지칭을 하면서 자신은 북한이 핵 동결을 조건할 경우에만 만나겠다라는 큰 시각 차이를 보였습니다. 여덟 번째, Who won the debate? 트럼프 대통령이 자충수를 두지 않았고 바이든도 큰 실수를 하지 않았지만은 문제는 시간이 다 갔다는 것이다. All that matters is so late in the game 이라는 총평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토론회로 인해서 선거전에서 무슨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하는 예상이 대부분 정치평론가들의 의견이었습니다. 아홉 번째, 사회자였던 그 NBC 뉴스의 앵커이고 화이트하우스 담당 기자인 크리스천 월컨의 사회는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보통 여성 사회자를 심하게 공격하게 일쑤였는데 그래서 어제도 크리스틴에 대한 공격이 있을 것이다 하는 예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특히 그녀가 이제 흑인 여성이기 때문인데 그러나 그녀는 어제 하버드 대학 출신답게 질서 유지를 잘 하면서 험악한 대선 토론을 잘 이끌어갔다 하는 평을 받았습니다. 첫 번 토론의 사활을 받던 팍스뉴스의 크리스 월러스는 토론 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심한 공격을 받았었는데 그는 어제 토론회가 끝난 후에 나는 질투심이 난다. 내가 이번 사회를 맡았어야 했는데 라고 아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Gvocative가 이제 시사 해설을 방송한 지가 어느새 3주가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만 3주가 지났는데 뉴스의 경위를 아주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새벽 3시경부터 이제 기사를 읽고 쓰고 초벌 원고를 자원봉사자들에게 이메일을 하게 됩니다. 그럼 자원봉사자들이 새벽부터 이제 제 원고를 교정을 봐서 다시 반송을 해서 이 앞에 있는 이제 프롬프터로 걸게 됩니다. 그 사이에 제 의상이라든가 분장을
위해서 아내가 이제 코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에 70대 노인 4명이 부전을 떨어야만이 이 뉴스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좀 그 다음에 더 문제입니다. 이 마테오 사장이 스튜디오 작업이라든가 편집, 제목, 소셜미디어 포스팅 이런 걸 혼자서 모든 일을 합니다. 그래야만이 12시경에 여러분께 새 뉴스를 보내드릴 수가 있습니다. 모두가 자원봉사자고 무보수 재능 기부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왜 이런 일을 하느냐? 이 다양하고 복잡한 사회에서 벌어지는 사회 현상을 우리가 이민자로서 소수계로서 좀 더 잘 알고 살자 하는 일념 때문입니다. 조금 더 유식해지자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네, 주요 뉴스 그리고 로컬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러시아와 이란 등이 미국의 선거 자료를 해킹했습니다. DNI의 소식에 따르면 이들이 주, 시 등 로컬 선거 데이터를 해킹을 했는데 이란은 이 자료를 중심으로 미국의 투표인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벌써 흘리고 있습니다. 2017년, 18년도에 국경지대에서 부모와 헤어진 불법 이민 가정 545명의 어린이들이 아직도 부모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국토안보부의 이산가족 격리 정책에 따라서 그때 헤어졌었습니다. 로컬이었습니다. 오늘부터 뉴페이지 카운티를 비롯해서 케인 카운티, 켄타키 카운티 등 식당, 바의 실내 서비스가 제한이 됩니다. 프레스코 주지사는 이 명령을 어길 시에는 면허 취소라든가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서버분 지역의 업소들은 거버너의 이 조치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시카고시가 시내 식당, 바의 통금 시간을 오후 10시로 정했습니다. 동시에 시카고 시내에서는 6명 이상의 모임을 제한하도록 됩니다. 라이프 시장은 COVID-19 감염자 수가 크게 증가하여서 지난 봄 상태까지 복귀를 하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브룩필드 주 연말 라이트 쇼가 끝나면은 2개월 동안의 휴식기에 들어간다고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연말 라이트 쇼는 11월 27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속되는데 참석을 원하는 사람들은 온라인으로 예약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참가 인원이 제한이 됩니다. 자원봉사자로 사회자 역할을 하겠다는 분이 또 한 번 자원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영상 편집이라든가 아나운싱이라든가 기사 작성이라든가 번역이라든가 할 일이 많습니다. 이런 재능을 갖고 계신 분들을 저희가 찾고 있습니다. 응모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모두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월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